여러분, 만약 한 사람이 현실과 동떨어진 자신만의 환상에 깊이 사로잡힌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환상이 한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좌우하는 절대적인 지배자의 것이라면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새로운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라 칭하며 과장된 자기애와 허영에 빠져들었던 한 인물의 비극적인 서사를 통해 인간 내면의 자아도취가 얼마나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 개인의 뿌리 깊은 심리적인 약점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적 비극으로 확장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잠재된 과장 충동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성찰의 기회를 선물할 겁니다. 20세기 초반, 혼돈과 격동의 파도 속에서 이탈리아는 마치 거친 바다를 표류하는 배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남긴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사회 전반에는 불안과 불만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죠. 경제는 휘청거렸고 사람들은 내일의 희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질서와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국가의 영광을 되찾아줄 구원자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처럼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니토 무솔리니였습니다. 그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열정적인 연설로 대중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잃어버린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아 이탈리아를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확신과 비전이 가득 담겨 있었죠. 무솔리니는 혼란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거리마다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군중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주먹을 굳게 쥐고 힘찬 구호를 외치는 그의 당당한 모습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이탈리아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검은 셔츠를 입은 그의 추종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조직적인 힘을 과시했고 파시스트 깃발이 바람에 힘차게 휘날리는 광장에서는 뜨거운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듯한 설렘이 넘쳐흘렀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은 무솔리니라는 이름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무솔리니는 실제로 눈에 띄는 몇몇 중요한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무질서했던 사회의 엄격한 질서를 다시 세우고 휘청거리던 경제를 안정시키며 국가적인 대규모 공공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로마 시내 곳곳에는 정돈된 건설 현장이 활기 넘치게 돌아갔고 새로운 도로와 웅장한 건물들이 위용을 드러내며 이탈리아의 발전상을 상징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솔리니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탈리아가 다시 한번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곧 두체, 즉 지도자라는 칭호를 얻으며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가슴 설레는 희망을 느꼈고 그를 이탈리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등대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영웅적인 탄생의 이면에서는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끊임없는 열광적인 칭찬과 달콤한 아첨은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허영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철한 현실적인 성과보다는 과장된 이미지와 화려한 선전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갔던 것이죠. 사람들의 맹목적인 환호 속에서 무솔리니는 점차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과대평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냉정한 판단력을 서서히 잃어갔습니다. 그는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깊이 매료된 나르시시스트처럼 현실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외면한 채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속의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진심 어린 충언보다는 달콤한 아첨만을 속삭이는 이들이 가득했고 이 모든 것이 그를 더욱 깊은 환상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대중의 열광은 분명 그의 날개였습니다만 동시에 그의 눈을 가려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처럼 칭찬은 때로는 가장 달콤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대중의 열광적인 칭찬이 달콤한 독이 되어 무솔리니의 눈을 가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 이탈리아의 과거 영광을 되찾을 새로운 로마의 카이사르라는 허상에 완전히 도취되어 갔죠. 그의 내면에서는 실제 능력이나 성과보다 대중에게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를 과장하고 조작하려는 충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매혹된 듯 그는 화려한 제복을 즐겨 입고 카메라 앞에서 영웅적인 포즈를 취하며 자신을 불패의 영웅으로 각인시키려 애썼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세심하게 연출된 한 편의 연극과도 같았죠. 이탈리아 전역에는 무솔리니의 신화적인 이미지를 덧씌운 선전 포스터들이 도배되었습니다. 실제와는 거리가 먼 과장된 업적과 허황된 약속들이 담긴 이 포스터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가 이탈리아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스크린 속 주인공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신격화하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선전의 이면에서는 냉철한 현실 감각이 서서히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교 정책은 실리보다는 허세와 과장으로 점철되기 시작했고 국제 외교 석상에서는 종종 큰 소리만 치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죠. 주변국들은 그의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태도에 고개를 저었고 이탈리아의 국제적 위상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솔리니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참모들이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우려를 제기하려 할 때마다 그는 격노하며 그들의 입을 막았고 오직 자신의 환상을 뒷받침해줄 달콤한 아첨만을 원했습니다. 결국 그의 주변에는 진심 어린 충언을 하는 이들은 사라지고 권력의 빌부터 아첨하기 바쁜 간신배들만이 가득하게 되었죠. 이들은 무솔리니가 만들어낸 허상의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는 그의 무능력이 더욱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탈리아군의 실제 전력과 준비 상태를 과대평가하며 마치 자신이 고대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라도 된 양 행동했습니다. 전략적인 식견이나 냉철한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호소와 과장된 자신감으로 군대를 지휘하려 했죠. 우리는 불패의 민족이며 나의 지휘 아래 승리할 것이다. 나는 식의 맹목적인 구호들이 난무했지만 정작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나 효율적인 전략 수립에는 소홀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 속에서 무솔리니는 스스로를 불패의 영웅이라 믿었고 그의 눈에는 패배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단어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의 참모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솔리니의 과장된 허세가 결국 이탈리아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으로 몰아넣을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지도자의 오만과 현실 외면이 국가 전체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무솔리니의 사례를 통해 씁쓸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대중의 칭찬이라는 덫에 갇혀 스스로를 거대한 모래성 위에 세워진 왕국의 주인이라 착각했던 것이죠. 그 모래성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만큼 위태로웠지만 무솔리니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더욱 높이 쌓아 올리려 했습니다. 이처럼 칭찬에 도취되어 허상 속에서 헤매는 지도자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불안과 함께 위태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과연 그의 허상의 왕국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애써 외면했던 현실은 차가운 해일처럼 거세게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솔리니가 대중의 칭찬으로 높이 쌓아 올렸던 거대한 모래성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그는 새로운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이탈리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던 헛에 가득한 선전과는 달리 이탈리아군은 실제 전장에서 연이은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불패의 영웅이라는 환상에 깊이 사로잡혔던 무솔리니는 자국의 군사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군대가 마치 고대 로마의 군단병들처럼 강인하고 무적일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었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죠. 전선으로 보내진 병사들은 낡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비에 의존해야 했고 보급체계는 엉망진창이라 기본적인 물자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지휘관들의 전략적 판단 또한 번번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훈련 부족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지중해와 아프리카 대륙의 뜨거운 사막 전선, 그리고 동유럽의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전장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군은 가는 곳마다 참담한 패배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솔리니가 확신에 차서 끊임없이 외치던 승리라는 단어는 포화로 뒤덮인 전장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죠. 그의 과장된 허풍은 실제 전투에서의 무력함으로 고스란히 드러났고 이탈리아가 그토록 자랑하던 군사력은 연합군의 강력한 공세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포화 속에서 절규했고 무너져 내리는 전선 앞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비단 최전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후방에 남겨진 민간인들 역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죠. 기본적인 식량과 연료조차 구하기 어려워졌고 도시 곳곳은 연합군의 무자비한 폭격으로 한순간에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무솔리니가 대중에게 약속했던 풍요롭고 강력한 이탈리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민들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야 했습니다. 과거 무솔리니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던 민심은 이제 싸늘하게 식어갔으며 그를 향한 기대는 깊은 실망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두채를 외치며 환호하던 로마의 광장은 이제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시위대의 격렬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을 허황된 꿈으로 기만하고 결국 파멸의 길로 이끈 지도자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맹목적인 희망이 아닌 냉혹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지도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가득했죠. 무솔리니는 이제 더 이상 이탈리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희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허상에 갇혀 한 나라를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은 무책임한 독재자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쌓아 올린 허상의 왕국이 냉혹한 현실의 거센 공격 앞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며 무솔리니는 초조함과 극심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자신만만했던 영웅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죠. 현실을 애써 부정하며 어떻게든 이 위기에서 도피하려 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파멸의 그림자는 그의 숨통을 턱 밑까지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절규와 분노, 그리고 무너지는 전선의 비명소리가 그의 귀를 맴돌며 한때 그를 찬양했던 모든 소리들이 마치 저주처럼 들렸을 겁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불패의 영웅이라 믿었던 한 남자의 거대한 환상은 가장 냉혹한 현실의 침공 앞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맞이할 운명은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그의 운명은 비참한 파멸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를 새로운 로마의 카이사르라고 칭송하며 온갖 허상에 사로잡혔던 한 남자는 결국 가장 냉혹한 현실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죠.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급격히 기울고 그의 맹목적인 과장과 허세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그를 향해 열광했던 대중의 환호는 이제 싸늘한 비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변모했고요. 이탈리아 전선은 포화 속에서 무참히 붕괴되었고 병사들의 절규와 민간인들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비명소리가 도시를 가득 메웠고 거리마다 분노에 찬 시위대가 들끓기 시작했죠. 그는 더 이상 불패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만의 환상에 갇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은 실패한 지도자였을 뿐입니다. 한때는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거창한 포부를 밝혔지만 그의 마지막은 영광과는 거리가 먼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동맹국마저 그의 곁을 떠나고 이탈리아 전역은 연합군의 압박 속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죠. 도망치듯 피신하려던 무솔리니는 결국 이탈리아 북부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애써 쌓아 올린 권위와 위엄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고 영웅을 자처하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가 평생을 통해 갈망했던 영광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때 수많은 인파 앞에서 연설하며 이탈리아의 미래를 호언장담했던 그였지만 그의 시신은 밀라노의 한 광장에 거꾸로 매달려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꿈꿨던 로마의 재건은 폐허가 된 이탈리아의 풍경 속에 비참하게 묻혔고 그를 향한 찬사와 경배는 멸시와 비난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침묵하는 군중의 복잡한 표정 속에는 배신감과 허무함, 그리고 비극적인 역사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나라 전체가 겪어야 했던 거대한 비극의 정점을 상징하게 되었고요. 이처럼 스스로를 카이사르라 믿었던 한 남자의 거대한 환상은 결국 비극의 광대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처참하게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무솔리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과도한 자기애와 칭찬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 개인을 넘어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수사나 허세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과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원천이 아닐까요? 칭찬은 분명 우리를 성장시키는 달콤한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칭찬은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여 결국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우리는 무솔리니의 비극적인 서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도 만연한 과장과 허세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자기 객관화와 겸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칭찬의 달콤함에 취해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 안에 무솔리니가 깨어나 우리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과연 칭찬이라는 두 얼굴의 칼날 앞에서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